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6주차 1강인데요. 대중문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문화의 개념과 의미, 두 번째 대중문화의 특성, 세 번째 대중문화의 기능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중문화의 개념과 의미입니다. 대중문화에서 대중을 매스로 정하나 파퓰러로 정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자, 먼저 매스컬처입니다. 매스컬처에서 매스는 대중은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열등한 집단이라는 폄하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의 의미로서 상업주의고 획일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고 조속하다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전통적인 귀족이 향유하는 이제 고급 문화가 아니라 저속하고 저급한 자녀적인 문화. 여기서 자녀적이라는 것은 이제 보충적인 문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에, 에, 하는 문화는 세련되고 고급진 것이고 매스 대중이 하는 문화는 아주 저급하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 그렇게 받아들인 게 매스컬처입니다. 주로 문화의 이제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를 이제 소비하는 향유하는 것보다도 매스컬처에서 이제 문화의 생산자로서 즉 문화를 뭐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뭐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향유를 하는데 매스컬처에서의 대중은 문화를 생산하는 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물론 이제 매스컬처에서도 생산자의 소비자 역할을 같이 하지만은 주로 이제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즉 문화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화 생산자라는 것은 주로 이제 문화 예술 활동 이런 활동을 직접 하는 뭐 연주가라든지 음악가, 뭐 미술가 이런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초점을 맞춰준다는 거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파퓰러 컬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퓰러 컬처는 가치 중립성과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어, 네 문화도 옳고 내 문화도 옳고 그렇죠. 그래서 뭐 매스컬처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 문화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진 그런 문화들은 나쁜 거고 자, 우리가 하는 문화는 좀 고상하고 좋은 거 자, 그런 게 아니라 네 문화도 옳고 내 문화도 옳고 네 문화도 아름답고 내 문화도 아름답고 네 문화도 좋고 내 문화도 좋은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가치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다수에 의해 일반적으로 동의되면서 인기가 있는 문화라는 뜻으로 대중문화의 민주적인 성격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대중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죠. 자, 소비 내지 수용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자, 문화의 이제 소비 내지는 이제 수용 과정. 자, 문화의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소비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중문화 개념은 파퓰러 컬처로서의 대중문화이다. 즉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며 소비되고 향유되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매스 컬처가 이제 부정적이고 폄하적인 것 반해서 파퓰러 컬처는 이제 긍정적이고 희망이 섞인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그런 민주적인 성격의 의미이므로 보통 우리가 이제 문화의 개념을 대중문화의 개념을 파퓰러 컬처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매스 컬처와 파퓰러 컬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대중문화를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함께 이제 문명사적인 변화, 문화사적인 변화와 함께 그런 역사적인 전개에 따른 대중문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가 되면은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가 출현하고 이제 극도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사회를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대중사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사회 출현과 함께 형성된 이제 대중문화는 민주주의와 상업주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성장한다.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계몽이 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인간의 권리를 중요시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유, 평등, 평화 이러한 이제 의식들이 우리 이제 인간에게 심어들면서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가 이제 뿌리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재미있게 놀아야 되고 재미있는 문화 활동도 향유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상업주의의 발전,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통해 가지고 상업주의가 발달하죠. 장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전개되면서 부가 축적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상업주의적인 측면에서 문화를 이제 문화 장사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문화 산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문화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기존의 이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고급 문화, 자, 우리 이미 이제 문화의 일반적인 이해를 공부를 하면서 고급 문화에 대해서 출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의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고급 문화를 밀어내고 문화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고급 문화를 창조했던 예술가들이나 후원자들은 새로운 문화 예술 고객을 중산층에게 찾게 되었다. 그런데 고급 문화를 창조했던 예술가들이란 것은 뭐 특정 계층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뭐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음악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예술가들이 특정 계급의 특정 귀족층에 한정됐던 그런 이제 대상자들이 좀 문화 대상자들이 이제 이제 고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고객이 이제 중산층에까지 이제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대중을 위한 예술 형태인 이제 대중문화로 이제 부각이 됐다는 거. 자, 뭐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일정 부분 이제 그 대중문화 탄생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섞여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대중문화는 고급 문화와 대비되어 사용되며, 그렇죠? 고급 문화, 고상한 문화, 정신문화. 자, 유럽에서 이제 지식과 또 지식과 사회적인 권력을 가졌던 그런 귀족들이
자기들이 이제 고상하게 고급지고 세련된 문화라고 해서 이제 고급 문화라고 그렇게 이제 불렸죠. 자, 이런 고급 문화는 또 정신 문화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급 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대중문화가 사용되고, 고급 문화가 사회 상류층을 기반으로 하여 지적이며 세련된 형식과 내용을 가지는 예술적 문화라면, 대중문화는 이제 대중사회를 바탕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소비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중문화는 대중사회를 바탕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소비되고 공유되는 문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대중문화는 대중사회의 탄생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즉, 대중사회가 없었다면은 대중문화도 없었고, 또 대중매체가 없었다면은 대중문화도 없을 만큼 대중사회 탄생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중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되고 근대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사회가 이제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사회에서 생성되는 독특한 문화를 이제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중사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도시화 이런 산업화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또 근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산업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매우 발달하면서 이런 대중매체도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매체에 의해서 문화가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 전파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의 고객이 이제 대중에 의해서 향유된다는 거죠. 일부 엘리트 계층, 고급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누구나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전 국민 이제 문화 향유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중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화 현상을 낳는 문화라고 특징 줄 수가 있다. 대중화 현상, 그러니까 대중사회에서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대중들이 문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자면 대중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화라고 이제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잘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대중문화 이제 형성 배경과 확산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화 이후 대중사회가 형성이 되고 산업화, 근대화, 뭐 도시화, 가학화, 뭐 자본주의 사회 등장, 민주주의 사회 등장, 상업주의 등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대중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보통 선거 제도 도입으로 대중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문화적인 욕구가 커졌다. 이제 보통 선거제도 도입됐다는 것은 사회가 이제 민주화됐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놀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서 대중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왕창 커졌다는 거죠. 또한 의무 교육 제도의 도입, 산업화되면서 우리 이제 공교육 제도가 생겼죠. 산업화되면서 학교도 많이 짓고 이제 산업화에 따른 그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수학도 잘해야 되고
뭐 읽기도 잘해야 되고 쓰기도 잘해야 되고 또 과학적인 원리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또 학교를 세웠는데 그 공교육은 자, 의무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의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제 보통 선거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적으로 우리 대중이 성장했다면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적 수준도 높아진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의식도 생기고 또 지적 수준도 높아지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 자, 그래서 대중사회 기억하시고 의무 교육 제도가 도입돼서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그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가 발달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발달함으로써 영화를 예를 들자면은 이 영화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대중매체가 되겠죠. 그 영화라든지 뭐 라디오, 뭐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은 TV도 등장하고, 자 이런 대중매체 발달로 인해 가지고 대중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가 있고 대중문화가 활발하게 이제 생성이 되고 보급되었다는 거. 다시 이제 끝으로 이제 또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대중문화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인 대중이 공유하면서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문화다.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 자,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이제 대중이죠. 대중이 공유하면서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량성이다.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의 보급에 의해 가능해졌다. 자, 대중매체는 뭐 인쇄매체도 있고 뭐 영상매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상, 음성, 이제 영상과 음성을 같이 합쳐서 영상, 음성 매체, 뭐 인쇄 매체, 그런 매체들이 보급되면서 가능해졌죠. 대중매체 발달은 곧 대중문화의 발달을 의미한다. 자, 이런 대중매체는 대중을 위한 문화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하여 소비시키는 문화산업을 발달시켰고 대중매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문화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많은 수의 대중문화 소비자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대중문화의 특성은 누구나 손쉽게 문화에 접근이 용이한 그 대중매체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문화가 대량적으로 공급이 되었다는 거, 대량성에 대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획일적이라는 거죠. 대중문화 상품은 소비자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소비자 중심의 문화 상품이라기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획일적인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자, 대중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제 유행이라는 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어떤 문화 상품이든 또 문화 관련된 모든 그런 활동들이 이제 획일성, 다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고 다 똑같은 그런 획일화된 그런 방식으로 문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한데 그런 획일성에 의해서 그냥 그 산업자들, 문화 사업을 하는 그런 자본가들, 그런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문화를 제공받는 그런 획일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획일성과 대량성은 그 영향이 크며 고급 문화를 이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고급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은 이 문화 사업자들에 의해서 이 그동안 고급 문화라 불렸던 뭐 그런 문화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에게 대중에게 보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긴 있죠. 이제 이 획일적이고 대량적인 물량 대량적으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고급 문화를 이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태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이제 적은 문화를 확산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대량성, 뭐 획일성,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이제 상업성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대중문화의 그 흐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특성 세 번째, 상업적이라는 거. 앞서서 이제 획일성과 대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중매체의 상업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는 대부분 기업에서 운영이 되죠. 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이윤 추구입니다. 자, 이윤 추구하는 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업성은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대중문화를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로 발전 전개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죠. 자, 기업에서는 광고가 대중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대중문화의 내용이 상업성에 의해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것으로 이제 전락이 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특히 이제 대중문화가 발달상에서 여러 가지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상업주의, 대중문화의 상업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대중매체의 공익성이 의무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뭐 공익광고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방송 이제 심의윤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규제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조족지열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죠. 그래서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이제 청소년 지도자로서 청소년 문화활동 전문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깊게 이제 숙려할 필요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대중문화의 특성으로 이데올로기. 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태도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은 이제 이데올로기로 이제 변하게 되죠. 뭐 한 사람의 이제 종교관, 뭐 그다음 한 사람의 뭐 교육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관, 이런 하나하나 가치관이 또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뭐 정치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 사람의 이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데올로기가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대중매체가 상업적인 이상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 자, 우리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데올로기도 있지만은 대중매체가 상업적이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즉 이제 상업주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윤을 추구하고 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은 이제 앞에서 말하는 세 번째 상업적인 특성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문화 내용은 그 사회의 지배 권력의 또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도 하고 있다. 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상업성에 기반을 둔다면은
또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이제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3S 정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S를 했을 경우 뭐 스크린, 스포츠, 섹스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제5강국 시절, 제5강국이면 80년대죠. 군사 독재 시절이죠. 그때 이제 자유화 정책으로 이 3S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도 시작되고, 뭐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규제도 많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중문화가 이제 융성해지고, 또 많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 오픈 정책을 쓴다고 생각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배경에는 그런 군사 독재 제5국가국에 자기들의 이제 민주화된 정부가 아니라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3S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죠. 이런 우리 이제 슬픈 역사도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되게 이제 동유럽에 있는 공산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뭐 동독이라든지 헝가리, 이런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스포츠 이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대중들로 하여금 그냥 뭐 정치에 무관심하게 하고 그냥 스포츠에 빠져서 오락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그런 우민화 정책, 동유럽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이탈리아, 무솔리니 치하였던 이탈리아라든지 뭐 나치 독일에서도 이런 3S 정책을 통해 가지고 보통 어떤 대중 국민들을 아무 생각 없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는 거.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한 그 이데올로기를 반영해 가지고 특히 이제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을 우민화시켰던 정책들은 이제 수도 많이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상업적인 거하고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중문화 특성, 이제 다양성인데요. 다양성인데,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핵일성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핵일화 됐다는 것은 다양하지 못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이라는 것은, 똑같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방식의 이제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게 이제 핵일성이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도 똑같고 영화도 뭐 다 이제 일방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핵일성이 높아지는데, 자, 역설적이게도 다양성이 추구하는 게 또 대중문화라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한 게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이제 대중문화가 이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경황으로 대중문화는 핵일화되면서도 점점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핵일성을 추구하면서도 또 다양해지는 그런 이제 패러독스가, 역설이 등장했다는 거죠. 자, 핵일화된 대중문화의 내용에 식상해진 대중들은 이제 다양한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대중 매체들도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기반이 된 게 이제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대중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화의 기능,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이제 자연을 이용하고 경작해서 개발해 가지고 인간이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온 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 예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사고방식, 생활 양식,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참
이상스리만큼 이 우리 인류가 만들어놓은 문화는 역시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들었듯이 우리 스마트폰이 좋은 기능만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 인류가 만드는 문명의 이기, 그 다음에 제도, 모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다 순기능과 역기능,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역시 대중문화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대중문화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대중문화 특성하고도 다 연결이 돼가지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기는 오락 및 여가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이제 활력소가 된다. 네, 그럼요. 그래서 누구나 대중매체를 매개로 해서 쉽게 대중문화에 접할 수가 있으니까 건전한 여가 소녀가 되고 이런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고급 문화를 대중화하여 평균적인 문화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이런 뮤지컬 공연을 보는 게 아주 소수 집단이었고 그런 사람들만 보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쉽게 접근이 용이하고 누구나 이제 문화 관람도 하고 향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시민의식의 성숙과 문화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겠다. 자, 문화 민주주의란 것은 누구나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고 즐기는 게 그게 이제 문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이제 보편화되었다는 거. 하지만 대중문화 역시 역기능,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문화의 상업화, 핵이라 문화의 특성에 공부했는데요. 이런 상업화와 핵이라를 조장할 수가 있다는 거. 이유는 기업이 대중매체를 매개로 대중문화를 확산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핵일화되고 상업화된다는 거. 지나친 상업성의 축으로 대중문화가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거. 태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순간의 오락만을 위한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거. 뭐 여기 같은 영상물이라도 뭐 인간에게 깊은 통찰을 주고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면은 전반적으로 대중문화의 컨텐츠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면서 대중문화의 특성 중에서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데요. 권위주의 정부의 대중 조작 수단으로 이 대중문화가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앞서서도 3S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이 3S 정책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을 우민하는 정책으로 많이 이용되었다는 거. 이게 아주 이제 대중문화에 아주 안 좋은 잘못된 기능, 역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합니다. 대중문화의 개념과 의미입니다. 대중문화를 매스컬처로 정의하느나 파퓰러 컬처로 정의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겠죠. 매스컬처에서는 대중을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집단이라고 폄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파퓰러 컬처 입장에서 보면은 다수에 의해 일반적으로 동의되면서 인기가 있는 문화라는 뜻으로 대중문화의 민주적인 성격,
이제 문화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공유하고 누구나 향유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이제 파퓰러 컬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 의미에서 대중문화 개념은 파퓰러 컬처로서의 대중문화, 즉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며 소비되고 향유되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개념과 의미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 출현과 함께 형성된 대중문화는 민주주의와 상업주의 발전에 따라 성장했다는 것. 대중문화는 고급 문화와 대비되어 사용되며 고급 문화가 사회 상류층의 기반으로 하여 지적이며 세련되고 뭐 고상한 형식의 내용을 가진 예술적 문화라면은 대중문화는 대중사회를 바탕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소비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대중문화란 대중사회에서 생성되는 독특한 문화이고 대중매체에 의해 전파되는 문화, 즉 대중매체를 매개로 한다는 거, 대중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이고 대중화 현상을 낳는 문화라고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중화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구나 즐기는 그런 걸 대중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대중문화 형성 배경 및 확산 과정, 대중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또한 이제 의무 교육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대중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나도 좀 고상하고 세련되고 교양이 있는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 그런 이제 욕구가 생기겠죠. 그런 욕구를 대중매체 발달로 인해서 그런 욕구를 활발하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이제 대중문화를 정리하자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인 대중이 공유하면서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특성입니다. 대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중매체는 대중을 위한 문화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공급하여 소비시키는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거. 자, 획일성. 자,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이윤을 목적으로 획일적인 상품을 대중들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획일성이 이제 또 대중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자, 획일성과 대량성은 그 영향력이 크며 고급 문화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적은 문화를 확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중문화는 획일성과 대량성과 더불어서 이제 상업적이라는 것, 대중매체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운영되며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자, 대중문화는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반영이 되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지배 권력의 이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거. 자, 과거 역사적으로도 3S 정책, 스크린, 섹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을 우민화했던 우민화 정책이 이제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핵일화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 이유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이제 대중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제 매개체들이 다양하게 발달로 인해서 핵일화가 이제 특성이면서도 점점 다양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대중문화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기능입니다. 대중문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대중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주고
또 전체적으로 고급 문화를 우리 대중 속에 이제 보급을 함으로써 이제 평균적인 문화 수준이 향상됐고, 그리고 다양한 대중 문화를 접함으로써 이제 시민 의식도 높아지고, 또 문화 민주주의, 누구나 향유하고 즐기고 공유하고 컨텐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했다는 거, 이제 대중문화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대중기능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습니다. 문화의 상업화와 획일화를 조장하고 지나친 상업성의 축으로 대중문화가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대중 조작 수단으로, 말 자체도 약간 섬찟하죠. 대중을 조작하고 대중을 아주 바보를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대중문화를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 대중문화의 기능, 순기능, 역기능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총선을 지도할 때 이제 이런 순기능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역기능을 개선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대중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내용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첫 번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두 번째 이제 보통선거제도 도입, 세 번째 의무교육제도 도입, 네 번째 대중매체 발달, 다섯 번째 산업화입니다. 근데 대중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내용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중문화의 개념과 의미, 대중문화의 특성, 그리고 대중문화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제 대중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 구성원 이제 대중이라지 않습니까? 이 대중들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우리는 이제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대중문화는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죠. 대량성, 획일성, 상업성, 다양성, 자, 이데올로기적인 단어까지 다 같이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할 때 이제 순기능 더욱더 이제 강화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또 역기능들을 최소화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대중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